네, 기후테크 혁신연합 출범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온라인 대변인 이한라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과연 이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후테크 혁신연합은 연결과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테크 기업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기후테크 혁신연합 출범식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범하는 기후테크 혁신연합, 이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탈탄소 녹색 사회로의 전환의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오늘 정부와 기업이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테크 대표 기업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5개 기업 대표분들께서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범식 주인공 당연히 여기 모두 계신 기후테크 기업들이실 겁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대표 기업 5곳을 모셨는데요. 슈퍼빈, 소프트베리, 60Hz, 나라스페이스, 엔싱입니다. 이 각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차례로 소개와 함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가까운 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코테크 산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슈퍼빈의 대표이사 김정빈입니다. 사실 에코테크, 기후테크 영역 중에 특히 에코테크는 단순히 환경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재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혁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코테크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실험하고 그 실험들을 저희 산업이 수용해서 확장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줄 때 저희 대한민국의 기후테크의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저희는 찬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슈퍼빈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1만 유저가 선택을 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48만 기의 전기차 충전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를 베리 잘하는 회사 소프트베리의 박용입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려울 때는 팁스를 통해서 처음에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이 되면서 전기차 충전 업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카본테크의 선도 기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 운영뿐만 아니라 V2G, 이동형 ESS와 기술을 결합해서 에너지의 수송과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스티헤르츠 김종규입니다. 저희 회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차 같은 친환경 분산 전원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 서비스, 아리백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공공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 그리고 미국 CES에서 스마트 에너지 분야 혁신상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공과 협력을 통해서 육성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수자원공사 멘토링을 받았고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서 한국전력 지원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탄소 중립 여정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오테크에 속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초소형 위성을 직접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메탄 배출원 모니터링 그리고 재난재해 관련한 빅데이터 자료 등을 자료 등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자체 경기도라던가 부산시 같은 지자체들의 환경 위성을 직접 만들고 그 도정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를 얻는 위성들을 이제 저희가 발사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 환경과 기후라는 것이 국경에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 그 수요가 더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후테크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환경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먹거리 그리고 그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라는 산업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농업을 AI나 데이터 그리고 반도체를 가지고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CES에서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정부와 또 관계자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농업 분야 기술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동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이나 이제 다른 지역들까지도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먹거리에 대한 영토도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농업 분야는 사실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정책 의지를 표명하시겠습니다.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후부 장관님의 지시를 받아서 중기부 장관님부터 그러면 정책 의지를 표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여러모로 정말 뜻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소셜벤처라는 영역으로 뭐 여기 다들 와 계시지만 소셜벤처 영역에서 한 파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있던 기후테크라고 하는 영역이 작년 10월에 있던 에이펙에서는 기후테크 관련된 별도의 컨퍼런스도 엄청 크게 하시는 것도 뵙고 오늘은 이렇게 기후부와 함께 또 관련 기업분들과 이렇게 탄소 중립과 앞으로의 미래 성장의 새로운 신산업으로 기후테크 혁신 연합까지 만들게 되시니까 맞죠?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 네. 정말 의미 있고 굉장히 감개가 무량하실 것 같습니다. 뭐 한사
대표님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시는데 보면 시작할 땐 굉장히 작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모두 다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도 기후환경에너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후테크가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데 지원하고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길 혼자 갈 수 없겠죠. 이 탄소 문명에 기반한 기후 위기를 넘어서 이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가는 길, 우리가 타잔 시대나 부시맨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여기 계신 이 기후테크 대표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문명으로 전진하는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우리 기후테크 기업들이 지구를 지키고 우리 인류와 많은 생명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문명을 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중소기업부와 기후부가 늘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기후테크 혁신연합, 줄여서 동행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기후테크 이 동행의 길에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정책 방향 비전과 의지 그리고 표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와 기업 또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담아서 함께 목표를 외칠 텐데요. 두 분 장관님들 뒤로 한 걸음만 물러나셔서 일렬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외칠 겁니다. 성장형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으로 파이팅 포즈를 하시고 왼손으로는 마이크를 입에 대신 채 기후테크 육성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치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성장형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테크 육성! 이 상태 그대로 저희 마이크 빼고 여기 좌중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목소리가 좀 작았어요. 우리 성장형 탄소 중립 성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큰 목소리로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장형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테크 육성! 네, 감사합니다. 기업 대표분들과 장관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목소리만큼 앞으로 기후테크 산업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것으로 출범식을 바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토론에 앞서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 정책관님의 정책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기후테크의 기업들의 꿈과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기쁘고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의 또 과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관 기술과 산업을 통칭합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양대 화두인 AI 전환과 녹색 전환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단입니다. 방금 소개받으신 5개의 기후테크 산업들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나름의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린테크는 폐쇄적인 산업 구조와 투자 회수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있고요. 카본테크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에코테크는 규제가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소기업 중심이고요. 푸드테크는 혁신 제품에 대한
규정인 위비에 애로를 겪기도 합니다. 지오테크는 상당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민간 투자가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의 확대와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하고 규제 개선을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후테크가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과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 예를 들면 기후테크 전용 펀드와 같이 규모별로, 성장 시기별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그 창업이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단계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기증과 실증, 그리고 규제 개선, 민관 상시 대화 채널을 마련해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기후테크 얼라이언스인 기후테크 혁신연합은 상시 민간 대화 채널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경제단체, 주요 업종의 기업, 전문기관 등이 이에 함께합니다. 상반기 중 구체적인 기후테크 육성 전략과 과제를 담은 기후테크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함께 이행하고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기후테크 기업의 꿈과 성공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과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필요하다는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해 볼 텐데요. 네, 무대가 설치된 것 같으니 두 분 장관님을 무대 위로 함께 모셔서 모두의 주목을 받으시면서 즐겁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장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여기가 무대입니다. 여기 객석이에요. 네. 저희 장관님이 갑자기 그렇죠. 대본에 없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참석하신 기후테크 기업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스타트업 꿈나무라든지 또 이런 기후테크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다 중요하고 오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책 토론회가 마련이 됐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주제, 공공 마중물로서의 자금과 인센티브 지원. 두 번째 주제, 모두의 창업을 위한 성장 지원. 세 번째, 실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뒷받침입니다. 보통 토론회, 이 정책 발표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노잼.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딱딱한가요? 너무 불만만 많이 얘기해요 라는 얘기가 가끔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음을 좀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열고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금과 인센티브 지원 관련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기후테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성공하셨던 사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셨던 경험, 그리고 앞으로 민관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하실 분만 가장 예쁘시고 잘생기신 분들로 지목을 해드리고요. 이후에는 장관님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이 편하게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언자를 정해 볼 텐데요. 의사가 있으신 분, 발언하고 싶으신 분 높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네. 원래 처음이 어렵죠? 그렇죠?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랑 눈맞춤이 되면서 지금 외면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이니셔티브 발표도 해주셨는데요. 김종규 대표님이시죠? 네. 첫 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식스테르츠 김종규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 말씀드릴 때도 공공과 협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든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R&D가 수력 발전, 수상 태양광의 발전량 예측을 하는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수상 태양광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민간에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운영하고 계시던 그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한국에는 많은 공기업들, 한국전력을 포함한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들어볼까요? 네, 높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제가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잘생긴 순서대로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각본이 없습니다, 장관님. 각본이 어디 있습니까? 날것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 이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네, 저기 두 번째 열에 괜찮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앉으셔서 해도 네, 됩니다. 저는 현재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 투자하고 성장 지원하는 소풍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특히 기후부와 중기부가 함께 동행을 하는, 특히 기후를 주제로 동행하는 첫 번째 자리인 것 같고, 오늘 이 자리가 앞서 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 말이 동행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질문 겸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두 부처가 이제 함께 일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기후테크라고 하는 한국의 어떤 당위적 관점은 물론이고 산업 성장이나 미래 경쟁력 관점에서도 기후테크를 육성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좀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간 여러 이제 어려운 과제들을 제가 좀 봤을 때는 기후부가 잘하는 일이 있고 중기부가 잘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장점을 좀 잘 섞으려면 좀 기후부와 중기부가 좀 합동으로 좀 산업 전략이나 기업 성장 혹은 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일종의 좀 기후테크 육성 전략단 이런 좀 합동의 조직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예, 또 장관님들께서 이렇게 의지를 좀 밝혀주시면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기후 전문성은 이제 기후부가 갖고 있고, 근데 또 기업 육성이나 벤처 창업 이런 부분들은 중기부가 또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좀 중기부에서 그런 관련 전문가를 좀 파견하시고 또 기후부에서 그런 전문가와 함께 좀 정책 조율 기능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실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자금과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계할 때 연속성은 물론이고 현장에 대한 경험, 전문성이 풍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여쭙고 싶고요. 특히나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또 한편으로는 또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기후테크란 말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기 전부터 이제 소셜벤처 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던 중기부, 그리고 오늘 이 공간이 또 스타트업 성장에 있어서 한국 생태계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고요. 디캠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그간 또 기후테크 쪽에 묵묵히 출자나 융자를 해온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등도 다 와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에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을 중기부와 기후부, 기후부와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하나 만들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언이자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건 꼭 저부터. 그 말씀 주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부에서 사실 스타트업들 육성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좀 회사 크기가 커지시고 이러면 그 관련 부처들과의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또 지원도 있고 또 관련된 데이터들의 협업도 있고 이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오늘 기후부 장관님이 뭐 여러 가지 약속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중기부도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서 좀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의 다음번 단계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책 설계를 함께 해내지 않으면 서로 그냥 부처 간에 이 말은 이어달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던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투자 관련해서도 모태펀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모태펀드에 이제 별도 항목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김종구 대표께서 작년에 대통령님하고 같이 했던 스타트업 그 행사에서 ESG 관련된 부분과 기후테크 관련된 항목에 그때 제안 주신 거 그대로 보면 팁스 지원 사업에 이 기후테크를 포함한 ESG 분야에 좀 우선 할당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올해 10%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이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오늘 아까 말씀 주셨던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나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실 또 자금도 굉장히 좀 풍부하게 있으시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설계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더 좀 한 단계 올라간 형태의 정책들을 선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원구청에 탄소 포집 장치를 처음으로 설치했다고 그래서 구경삼아 가봤습니다. 그 노원구청에 보일러가 8대가 있는데 그 8대 보일러에서 이제 난방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제 탄산칼슘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장치인데 한 1억 정도 되는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이 탄소 포집 장치를 만들었냐고 했더니 중기부 예산 지원을 받았대요. 우리 기후부에서 내가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았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기후부는 이제 탈탄소 녹색 전환과 관련한 것을 주업으로 하고 이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니까 한쪽은 시줄이고 한쪽은 날줄이라 그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것을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사전에 역할 분담을 보다 잘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담기구를 만들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그 탈탄소 녹색 전환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잘 클 수 있도록 집중하거나 혹은 역할을 나누거나 분담하거나 이렇게 해나가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우리 김종기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또 기후부에는 물과 관련한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곳이 있고 또 원전이나 전력을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 담당하고 있는 이 영역이 크게 보면 시장 경제보다 훨씬 큰 자연 경제 영역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 화성이나 달에 뭐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시장 경제에서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의 이 자원이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영역을 담당하는 만큼 굉장히 이 무한히 열려 있고 이 기후를 지키면서 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그 와중에
그것을 문명적으로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굉장히 영역이 넓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두 부서가 전담 기구를 만드는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잘 상의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시나리오 없었으니까 저기 정선아 국장님하고 조경 국장님이 일어나셔서 사실 실무적으로는 두 국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저기 전에 오늘 잘하겠다고 서로 손 인사도 하시고 하셨다니까 잘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루트에너지의 윤태한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기후테크를 창업한 지 이제 13년 정도 된 기업이고 13년 정도 만에 사실 이런 기후테크 혁신연합 이게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지금까지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각자 뿔뿔이 터져가지고 다 외롭게 싸웠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13년 만에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기후 위기 말씀해 주셨고 이 기후 위기가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 그 가치가 또 어마어마하다는 것, 시장 경제랑 비교했을 때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이 기후테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그 기후 위기의 감수성이 높은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들이 이제 기후테크의 꿈나무가 될 거고요.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들입니다. 그런 생애 주기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창업을 해서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고 상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미 상장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업을 창업한 이후에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받을 때에 지금은 모태펀드가 그 기후테크 기업을 스크리닝할 때 그 포지티브 형태로 스크리닝을 합니다. 중기부에 있는 기후테크에 해당하는 업종의 목록을 보고 그 업종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는 형태. 그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새로운 이러면 농업과 에너지가 융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와 핀테크가 금융이 융합되거나 이런 영역은 그 명시되어 있는 목록에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 방식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것을 네거티브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 문명에 도움이 되는 실제로 탄소를 얼마나 감축하는 데 기여하는가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한다면 기후테크로 모태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형태의 스크리닝 방식이 있어야지만 탄소를 얼마나 감축할지, 얼마나 감축하는데 기여할지를 최고의 KPI로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임팩트를 크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KPI를 좀 정부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에는 그 네거티브를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그 탄소를 감축하는 그 가치를 좀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후테크 기업이 만약에 나중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기술특례 같은 상장은 기술성을 평가해서 뭐 A냐 AA냐에 따라서 특례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업이 탄소의 감축을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 그게 우리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약간 기후 특례 같은 상장 트랙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더 많이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상장하고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처음 그 꿈나무들이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고 성장하고 상장해가지고 정말 시장 경제 국내와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막 저희 연합이 출발을 했고요. 근데 기후부도 이제 출발을 했고요. 중기부도 함께 합심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없는 게 있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기후테크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어떻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갈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훌륭한 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또 많은 기업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기후테크 혁신연합이랑 함께 우리 두 부처가 함께 저희 기후테크의 비전을 좀 만드는 작업을 앞으로 좀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대화를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이제 자라는 꿈나무,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 꿈나무들에게 좋은 희망, 좋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두 분 정도 얘기 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위플렛의 차상훈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벤처로 2020년도에 IoT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지구촌 누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해서 창업을 결심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기부 장관님이 중기부가 스타트업들 초기 성장을 돕고 그리고 스케일업 부분에서는 이제 주간 부처들이 뭐 하신다는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좀 스케일업을 초입에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지원을 뭐 환경산업기술원도 그렇고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또 당연히 이제 중기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뭐 투자도 한 30억 넘게 받았고 또 CS 혁신상도 받았고 또 현재는 또 스타트업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한 7개 국가에 저희 제품을 또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국내에서 스케일업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이게 쉽지 않은 벽이에요.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했었던 그런 스타트업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B2G 비즈니스의 큰 벽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기술이 기존에 이제 수도 배관의 누수를 찾을 때 누수 탐사 전문가들이 청운기를 가지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찾았었는데요. 저희는 IoT 장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제 전문가를 대신해서 찾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누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는 관망 유지 관리 용역이라는 이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수행한 업체를 평가하는 방법이 PQ라는 평가 기준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PQ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용역이 있으면 30억만큼 과거 수행했던 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30억만큼의 수행을 한 과거 전문 인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주요 이제 평가 지표로 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혁신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룸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들 오늘 참 운이 좋게 두 분이나 이렇게 오셨는데요.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실제 이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기반으로 국내 매출을 많이 늘고 당연히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는 그런 스타트업으로 뭐 꼭 성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장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드위즈의 김구환 대표입니다. 저희도 13년에 창업해서 올해 13년 차 되는 기업인데 수요 관리나 에너지 서비스 쪽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3명이서 첫 해 5천만 원 매출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투자 받으려고 4년 동안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투자를 이쪽 분야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특히나 기후테크라는 단어, 그 당시에는 뭐 에너지 데이터 기술 회사 이러니까 다들 투자를 꺼리시던데 돈 되냐, 한전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정권 바뀌면 어쩌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그래서 투자를 못 받고 있다가 정말 성장 사다리 펀드를 통해서 첫 번째 투자를 2016년에 받아서 오늘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 아주 IB 투자에서 성장 사다리 펀드 자금으로 해서 저희 같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에너지나 기후테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매출도 꽤 한 1,400억 정도 하면서 재작년에 이제 상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 쪽도 이제는 그 흑자 전환을 했는데 사실은 뭐 2016년을 돌이켜 보면은 앞길이 깜깜했었거든요. 살아는 생존을 이렇게 사실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에너지 서비스라는 카테고리도
대중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인식 개선부터 해서 뭐 전기를 아끼면 돈을 준다는데 그거 뭐 그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 아니냐, 그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정말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는 그 대중의 홍보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도 정말 생존이 걸린, 그리고 이 호흡이 긴 만큼 좀 긴 이제 투자에 대한 좀 뭐 마중물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상장까지 했다고 이제 뭐 출가 외인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장을 하더라도 아직은 그 자본시장에서 기후테크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드위즈 치면은 한전하고 비교합니다. 이거는 무슨 에너지 기업인가? 에너지 기업, 마이너스 에너지 기업인데,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투자도 적절하지 않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기후테크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 섹터나 기후 섹터도 사실은 IT 섹터나 AI 섹터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T에 네이버가 있고 물류에 쿠팡이 있고 정말 금융에 토스가 있는 것처럼 기후테크에 뭐 하나가 정말 한두 개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바람을 해보고요.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 자본시장에서 3천억 미만인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좀 제약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기후테크로 좀 뭐 이렇게 특례 상장을 하더라도 그 자본 총액이 사실 3천억을 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3천억 미만인 경우에도 좀 기후테크 뭐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룸을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이어서 들었는데요. 네, 두 분 장관님께서 혹시 더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사실 대표님 주셨던 그 모태펀드 포지티브 네거티브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어떤 또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구조를 갖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후테크나 이제 소셜벤처 지난번에도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쉽지는 않은 건데요. 이 실적과 이익과 이거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자연경제라고 하는 큰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후테크 관련된 혁신 연합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이 부분을 자본과 연결했을 때 어떻게 평가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이 좀 크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바로 당장 아까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한번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 판별에 대한 기준들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아예 연구과제로 조금 더 기후테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줄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PQ 기준 이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수자원공사 사내벤처 하셨던 그 차상원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는 이거 올해부터는 이제 정부가 조달 관련된 부분에서 스타트업들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겠다. 작년에 말씀드렸고 현재 관련 제도들을 좀 정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한번 어떤 제도인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뭐 혹시 기부 장관님 아시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투자,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들이 만드신 것들을 좀 더 정부가 구매해서 실증하고 혹은 구매 현장의 경험, 레퍼런스,
이 단계 이런 것들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계속 더 정비 좀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한 대표님 말씀 주셨던 거는 지난번에 인터뷰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산업의 분류에 이게 없다. 내가 산업의 분류를 하나 만드는 회사로 키우고 싶다라고 인터뷰하셨던 거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산업 분류는 워낙 회사가 많고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분류와 관계없이 지금 중기부에서 스타트업들을 놓고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기존의 산업 분류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들은 분류할 수 없더라고요. 이걸 어느 분야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맞으니까 스타트업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두고 여기를 별도로 어떻게 갈 거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제 기후부랑도 함께 기후테크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IPO, 그러니까 그 코스닥 상장 이후의 투자에 대한 것들은 다 좀 규모가 크신 이후에 말씀 주시는 거라 지금 벤처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 기준을 놓고 좀 많이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견 단위까지 넘어가는 단계로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관련된 대표님들 좀 모시고 말씀 듣고 더 다듬어야 될 정책들하고 또 관련된 기관, 부처들하고 좀 협의해야 될 부분들 이거 정리되면 좀 더 다시 또 말씀드리는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 주셔서 보충 의견 하나만 드리면 확실히 이 분야는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 하나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어디 가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시장의 규모가 1년에 240조입니다. 지금 중동 상황 되면 아마 뭐 한 300조 이상으로 올라갈 텐데 더 이상 이 기후 위기 탄소 배출 때문에 석탄, 석유, 가스 수입은 준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자연 에너지, 태양과 바람 에너지로 바뀌고 그것을 저장하고 수송하는 쪽으로 전체의 시장 구조가 바뀐다. 그것만 240조 정도의 규모이고 그 외에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한 전력, 수송, 건물,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자원 순환 이 영역의 전 분야로 보면 대략 1,000조 이상의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감히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석탄과 석유 기반의 탄소 문명이었고 그것이 기후위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녹색 문명 체계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다.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기후테크 기업들이시고 꼭 목표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이 안에서 수십 개의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거다. 그 일을 중기부와 기후부가 돕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소소한 무슨 평가하는 것 이런 거는 그때그때 말씀 주시는 대로 청진기 되는 것보다는 IoT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 그런 것은 바로바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이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모두의 창업을 위한 성장 지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언하고 너무 훌륭한데요. 네, 여성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의 위기와 또 중소기업들이 공급망으로서 겪고 있는 위기를 데이터로 대응해드리고 있는 AI 기반의 탄소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오우드시랩의 현수경입니다. 저희는 이제 환경부 산하기관
분들이 그 다른 기업들의 혁신 제품을 평가할 때 내지는 특정한 그 액션을 할 때 그 나오는 그 환경적인 그 효과들을 데이터로 만들어드리거나 그 만들어드리는 과정을 데이터로 또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은 현재 이제 컨설팅 펌을 사용하면 되지만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탄소 배출량을 뽑아서 리포트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그 국장님께서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지오테크 회사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 공공재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소구해야 되는 대상은 기업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줘야 되지만 현재 같은 단계에서는 그 정부나 지자체들이 저희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저희 같은 회사에 지원해줄 내지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의 그 예산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는 형태가 그 서비스 용역이라든지 용역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제안은 그 기후테크의 영역을 나눌 때도 기존의 이제 설비나 기술 중심의 분야가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역시도 이 한 카테고리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저희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입니다. 이 API를 표준화하거나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솔루션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공단 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그 실증 사업 자체가 단기로 끝나고 맙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을 만들고 난 이후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이 없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솔루션은 오픈하고 난 이유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 구축하거나 실증하는 데까지만 그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업들에게 이 서비스들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규제가 풀렸을 때 이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샌드박스로 좀 증명한 기업입니다. 이오너스의 허은입니다. 저희는 그 디젤 발전기를 대체하는 이제 이동형 ESS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우리나라를 좀 대표한다라고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이동형 ESS로 이제 소음이나 그다음에 이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고 더불어서 이제 탄소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공공 사업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뭐 대한민국이 최초죠. 기후환경부에서 151대 이동 급속 충전 차량 구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유일한 대규모 POC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희 제품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게 단순히 이런 뭐 이동 충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탈탄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원동기들이 대부분 이제 배터리 형식으로 다 바뀌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같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데 약간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책으로는 뭐 건설기계라든지 전기식 건설기계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이걸 구매를 해줘야 저희가 스케일업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기부에서 마련해준 트랙을 잘 타고 저희도 현재 딥테크 팁스 마무리를 하고 있고 뭐 초유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7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승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결국에 저희 이 고객들 B2G도 있지만 B2B가 대부분들이고요. 저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기업 고객들이나 정부에서 우선 구매들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정부 조달에서도 다양한 뭐 혁신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마련돼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낯선 제품들인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실무에서는 이 제품들을 도입하기엔 아직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 제품이 탄소 감축하는 비율을 봤을 때 전기차 대비해서 한 6.5배 이상 탄소 감축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완전히 딥테크 제조업이긴 하지만 저희 자체로 제품을 승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걸 운영을 하는 예를 들면 소프트베리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탄소가 감축이 얼마큼 되는지 증명할 수 있는 뭐 오두시랩 같은 이런 또 기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앞에서는 이제 뭐 루트에너지 같이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시는 이런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단순 저희 제품이 제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카본테크, 크린테크 전체를 좀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량적인 데이터 기반이나 아니면 이 탄소 감축량을 측정을 해서 예정되는 보조금 제도들이 만들어지면 좀 더 쉽게 좀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표준적으로 지금 디젤 발전기 100kW급 발전차 대체하는 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동 충전, 그러니까 건설 기계용으로 쓰고 있는 200kW급 모듈러 타입은 약 3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건설 기계도 전기식 건설 기계가 기름차 대비해서 많이 비싸서 아직은 이제 도입이 꺼리니까 기環경부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다음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사이트인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이동형 ESS 같은 제품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네, 저희 두 분 정도만 더 들어보고, 네, 딱 두 분이 드셨습니다. 이쪽이 너무 말씀을 안 하셔서 이쪽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베리의 박용입니다. 그 모두의 창업을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업적으로 많이 반열에 오르신 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저께 이제 창진원으로부터 이제 모두의 창업과 관련된 이제 멘토로 이제 최종 선정됐다는 메일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조금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이 기후테크의 꿈을 키우는 이제 우리 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 사실 오늘 대표님들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워딩이 데이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후테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각자 회사의 엣지가 되는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후테크로 창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라고 처음에 막다들었을 때는 사실 막연합니다. 또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 테니까 사실은 어떤 모두의 창업 취지와는 좀 다르게 꺼려지게 되거나 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일들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팁스 그다음 뭐 스케일업 팁스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성장을 해 왔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뭐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당연히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사실은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서 그 설승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사가 만든 데이터들을 실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정부한테 이런 데이터 없어요. 저런 데이터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을 이미 데이터를 팔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사실 공공 데이터보다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의 데이터를 뭔가 같이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좀 부재하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또는 지원금을 뭔가 받았으니까 그런 걸 해서 좀 데이터를 올린다거나 그렇게 좀 뭔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좀 선택을 해서 사실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세상이라서 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어떤 장을 만들어 주시면 각 기업들이 팔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올려서 조금 더 이런 기후테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듣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우선 그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두 장관님을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어찌 보면은 네? 아니 정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 분야를 알고 창업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창업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13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어찌 보면 이제 좀 다른 분야랑은 다르게, 특히 이 기후테크의 분야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헤비한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술 개발을 하는데 몇 년, 그 다음에 실증하고 검증하는데 몇 년,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돌아가는 뭐 공장을 짓거나 하면 몇 년, 하면 이제 한 10년 가지고 그 한 7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후테크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이게 아무래도 시장도 크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파급력이 있는 산업 분야인 것만큼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봐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는 신규로 창업하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경험상 보니까 물론 정부나 이런 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많긴 하지만 특히나 어떤 선배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고, 근데 다만 저희가 보니까 이 기후테크 분야는 굉장히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어떤 조직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또 기후테크 혁신 연합이 있는 것처럼 민간에서도 많은 어떤 좀 만날 수 있는 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좀 이런 큰 선배 기업들과 신생 기업들이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한 거지만 이 분야 자체는 기술 개발하고 검증한 후에 굉장히 필연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랬고 주변의 많은 회사들을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캐펙스 투자를 한 직후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스타트업들은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조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캐펙스 투자와 연관돼서도 뭔가 좀 지원되거나 또는 이제 안전장치 같은 이런 제도들이 좀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장관님께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거는 조금 더 답변의 난이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소기업도 있고 벤처 스타트업들도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분들을 만나뵈면 뭐 스마트 제조 뭐 좋다고 하고 해서 도입하고 싶은데 도입하고 나면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게 진짜 좋냐? 근데 금액은 또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걸 또 기술 개발하시는 또 벤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또 엄청 비싼 개발 인력과 뭐 이걸 써서 하니까 비싸시고, 또 이게 유지보수라고 하는 굉장히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개발하고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과정의 운영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다면, 아니 왜 내가 개발비를 좀 몇 억 냈는데 이거보다 더 비싼 거가 매년 또 내야 돼?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단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구성하는 게 풀릴까라는 거, 그리고 아까 박영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그 데이터는 또 내 거잖아 이런 거죠. 공장에 스마트 제조하시고 나면 그 이제 공공도 마찬가지고, 공공의 데이터를 들여서 가공을 하고 나면 그 데이터가 어디 있고 누구네 거고 그 데이터의 소유는 어디 있고 하는 그 데이터로 인해서 나온 부가가치는 도대체 누가 또 가져가야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있어서 스마트 제조 관련 데이터들을 저희가 중소기업 분들께 좀 주십시오 하고 스마트 제조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모으는 거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학계가 연구하고 초기에 기업들 오셔서 좀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산업 가기는 어려운.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제공하신 기업들에게 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벤처 스타트업계는 우리가 아직 그거 낼 때는 아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데이터는 많이 나와야 하지만 또 이 공공의 데이터로 만든 데이터는 아까 박 대표님은 과감하게 사기업들도 데이터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적극 환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여서 모두에게 이제 공유됐을 때의 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 속의 경제 체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그냥 바로 물건을 사는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단순했던 반면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정책에 왜 이렇게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기업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걸 함께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다 같이 논의를 좀 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거냐라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두의 창업 관련 선배 멘토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하던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시 돌려줄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제도가 만들어지면 창업가분들도 참여하시기 좀 좋으실 것 같아서 모두의 창업이라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배 창업가들이 참여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자원봉사 형태로 별도 지급해드리는 거 없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하시고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 중에 좋은 사업의 동반자들도 찾으실 거고 또 사업의 모델도 생기고 그리고 또 좋으면 투자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서로 갖게 되는 거라 그게 강해지면 좀 더 좋은 기후테크 산업의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일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드려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경제 체계 혹은 새로운 경제의 이 산업계가 만들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 별도로 민간이 만드셔도 좋지만 뭐 모두의 창업도 플랫폼 만들어서 데이터를 좀 공개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창업의 과정에 대한 데이터도 공개해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플랫폼으로 만들면 지역의 좀 거리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예 이렇게 이미 연합 만드셨으니까 이걸 이 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되는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창업국장님이 정리하셨으니까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좀 개별적으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중심 국가라 사실은 장관보다 대통령실에 대통령 근처에 있는 비서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통령실 내 이유진 비서관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청해 듣는 걸로. 기후테크 혁신가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장벽들을 넘어가면서 여기 와 계신 것 같고 또 훨씬 더 많은 또 창업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후부가 우리가 중기부가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도적 장벽에 의해서 좌절하는 일은 없도록 그 제도를 잘 만들고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일들을 저희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모두의 창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발언권을 비서관님께 드림으로 인해 저희가 빠르게 세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실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뒷받침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오테크에 속한 이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찬필입니다. 특히 지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업계 이제 그 속한 기업들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지오테크는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신기술, 특히 이제 위성이나 이런 원격 탐사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기후 데이터의 기후 정책이나 아니면은 기후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숫자들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그 지오테크의 특성상 그 저희가 이런 그 서비스들은 정부를 주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런 신기술을 사용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실증이라던가 검증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이제 인정을 하기가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듭니다. 근데 똑같은 기술을 저희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메탄 모니터링 초소형 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종류의 위성을 이미 저희는 이제 그 COS라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얼스 옵서베이션 셀러라이트의 단체에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한국에 똑같은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금 검증이 됐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됐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선뜻 사용을 하시기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육성이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가장 첫 번째 고객이고 가장 영향력이 큰 고객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방위 산업보다 이 환경 사업에 들어가기가 신기술로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보면 왜냐하면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속 획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완벽한 이제 뭐 서비스를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요가 되는 정부 기관하고 계속 합을 맞춰가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서비스를 양쪽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환경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지오테크 같은 이 딥테크 기술들이 적용되는 분야들은 그런 트랙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종류의 기술들이 이제 정책에 좀 한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지오테크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본투비 글로벌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떤 그 글로벌 환경 사업에 연계가 돼가지고 했을 때 시너지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 이제 환경 사업이라든가 환경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오테크들이 좀 고려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오테크 분야와 이제 어떤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아까 그 에코테크 섹터 대표로 인사드렸던 슈퍼빈의 소셜 벤처이자 기후테크 기업 슈퍼빈의 김정빈입니다. 그 소셜 벤처로서 또 우리 한성수장관님 만나 뵙고 인사드린 적 있었고 또 기후테크로 또 우리 기후부 장관님과 소통하다 우리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만감이 충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까 그 발표할 때 그 디렉션이 한 기업당 2문장 이내로 30초만 소개해서 전 딱 2문장, 3문장만 얘기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너무나도 잘 발표하셔갖고 제가 굉장히 좀 억울했었는데 이 기회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근데 저희 그 슈퍼비는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잘 키워준 에코테크 회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더 크게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3천만 원 갖고 창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주는
R&D 자금,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 단계에서 저희 뭐 중진공이 지원해준 뭐 데뷔 파이낸싱,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실증 사업도 저희가 수자원공사랑 부산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에서 실증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들이랑 연결이 되면서 사실 이제 폐기물에 대한 완전히 또 다른 이제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내는 스케일업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에퀴티 투자도 저희가 힘들긴 했지만, 물론 더 많이 받으면 좋긴 했지만 600억 이상 받았고, 뭐 데뷔 파이낸싱도 신보나 중진공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200억 이상을 조달을 했으니까, 사실 10년차 스타트업으로서는 뭐 욕심껏 자금을 쓰면서 많은 시도를 해서 이제 세상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 밸류체인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저희 사례가 이제 에코테크 내에 다른 자원순환 기업들한테 정답은 아니어도 하나의 이정표를 줄 수 있는 사례로 어느 이제 상장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이제 사명감은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제도라는 마지막 단계가 이 에코테크 섹터에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최근에 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칼본이나 클린이나 이제 F&B 쪽 지오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에코테크 섹터는 레귤레이티드 인더스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을 막고 무엇을 개방했는가에 따라 사실은 에코테크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컨벤셔널한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숨통을 태울 수도 있는 게 사실상 제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테크 섹터는 이제 폐기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강하게 제도가 들어가 있고, 현재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제도에 맞춰서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기존 기업들도 전환이 되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존 산업의 역할을 에코테크 내에 있는 섹터들의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접근 방법으로 이거를 대체하면서 산업 내에서 또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을 해도 에코테크 섹터 내에서 만들어지는 제도가 뭔가가 하나만 풀려도 기존 이제 컨벤셔널한 기업들한테 훨씬 더 유리해지는 제도로 확 전환이 되는 경험들을 제가 몇 번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제도가 새로운 에코테크 섹터 내 이제 벤처들과 기존의 오래된 이제 컨벤셔널한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어떤 제도의 어떤 균형점을 가져주실 건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고민들을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산업에 주는 영향도 항상 함께 바라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슈퍼빈의 김종빈이었습니다. PR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더 들어볼 건데요. 오늘 발언 안 하고 가면 나는 못 잔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시는 걸로 하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삼양 에코테크의 이건호 대표이고요. 저희 사명이 에코테크인데 발표 꼭지가 에코테크여서 좋은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장관님께 하나 건의 올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기후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페트병을 물리적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서 그 수법인 김정빈 대표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페트병 재활용업은 이코노믹한 사업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화석연료를 가지고 페트병을 만드는 것 대비 페트병을 가지고 재생연료를 만드는 게 원가가 더 비쌉니다. 따라서 내버려 두면 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이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가지고 페트병을 만드는데 1톤 정도의 펠릿, 칩이죠. 칩을 만드는데 약 3.5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발생된다고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원료는 약 0.7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따지면
한 80%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이 페트병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재활용함으로써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이게 비쌉니다. 비싸. 그래서 의무 재활용 제도가 있고요. 우리 기후부 장관님께서 해마다 고시하는 거로 자원 재활용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저희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이 개화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은 10%이고 그 적용 범위는 연간 페트를 5,000톤 이상 소비하는 제조업체, 음료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이렇게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2030년도이면 30%로 비율은 확대되고 적용 범위도 1,000톤 이상 사용자로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도기에 있어서 지금 재생원료를 만드는 모든 업체가 큰 폭의 적자 상황이고 수요 기반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도 원년으로서 품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좀 입증이 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이 적용 비율과 대상이 좀 가속화돼서 2030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 당겨주시는 것도 사업의 당위성으로 보나 기업의 존속 차원에서 보나 하는 이제 좋다고 판단돼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진 그런 기업이고요. 따라서 뭐 익히 들으셨겠지만은 재생원료를 만드는 방법이 물리적 재활용도 있고 화학적 재활용도 있고 그러합니다. 다만 화학적 재활용은 온실가스를 그렇게 절감한다고 하는 실증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리적 재활용 방식은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고요. 다만 그 기업체들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절감하고 있고 어떤 기업은 온실가스 절감에 조금 소극적인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재생원료 생산업체라고 하더라도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리포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재생원료 의무 사용 실적을 기후부에 보고할 때 그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이 더 고도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 올립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후부 장관님께서 먼저 제가 배려해 드립니다. 그 세계적인 혁신기업 애플이 매년 주주총회 때 보고하는 거 보면 이게 기업 보고인지 환경단체 보고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깜짝 놀라는데 2018년 보고에 우리는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매년 얼마만큼 재활용률을 높였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2030년에 완벽하게 자원순환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근처에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경제와 산업 체계는 소위 신자유주의 체계에 익숙합니다.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태우거나 매립하고 이런 단순 체계에 익숙한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더 이상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순환형 체계로 제도를 바꿔야 하고 당연히 그것이 훨씬 더 값싸고 품질 좋은 것이 그 시스템 안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 자원 순환의 의무 비용의 확대 이런 게 다 이제 결합되는 제도인데 우리는 그 분야에서도 매우 속도가 늦었는데 이제는 기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위 자원 순환형 사회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테크가 있기도 하죠. 첫 번째 고객을 정부가 해줘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우리 정부 조달 구매가 대략 한 15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를 혁신 조달로 바꾸는 제도 변화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조달청의 혁신 조달 구매를 어느 정도 비중까지 할 거냐. 저는 지금보다 훨씬 그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1% 정도가 아니라 대략 한 크게 보면 10%에서 20%까지 혁신 조달 구매를 높여서 실제로 각종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 초기의 R&D와 초기의 제품 구매를 정부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조달청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해당 기업에서 해당 부처에서 이런 제품은 매우 혁신적이니 조달 구매하는 것을 좀 무슨 추천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생태계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기부랑 같이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기후부 장관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이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 기업청 그 청장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싱가포르이 엄청 그런 게 잘 돼 있는 듯 하지만 제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일반 조달제도, 혁신 조달제도 이거 설명을 했더니 역시 한국이 그런 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건 있는데 지금보다 저희가 더 잘 하려면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부처 간 협업, 그래서 중기부가 여러 부처와 협업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 게 중기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힘을 모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저도 와서 말씀 들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박재필 대표 주셨던 방산 수준의 보다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방위산업청하고 국방부하고 관련 연구소들 모여서 방위산업 관련된 그 스타트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협업을 많이 할 건지 그리고 챌린지를 해서 과제를 공동으로 하고 하는 것들도 좀 더 만들었습니다. 신속 획득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방사청도 중기부랑 정기적으로 이제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체계종합 기업들 오셔서 같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형태들의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 하시고 계셨지만 더 많이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중기부랑 기후부가 그동안 안 친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기업들 그리고 글로벌하게 또 환경 부분에 이런 기후 관련된 부분에 대기업들도 다 있으시니까 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 만들고 또 정부 기관이 기후부가 많이 가지고 계신 그 데이터도 좀 공개해서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챌린지도 지금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대표님 그 중기부 중진공 다 저희 관계니까 꼭 잘 되셔야지. 그리고 수자원공사까지 넣으셨다니까 양 부처의 좋은 성과로 정말 잘 되시고 IPO 잘 가시고 IPO로 끝나지 말고 정말 더 큰 회사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플랜트 자체를 수출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기후부와 중기부는 여러분 현장의 목소리 더욱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혹시 두 분 장관님 짧게 마무리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장관님. 있으신가 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는 미안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리 천재가 나와도 반도체 공장을 못 만든답니다. 모든 것은 성공과 실패가 누적되어야 되는데 성공은 한 번이고 실패는 10번이랍니다. 그 10번의 실패 속에 그 실패가 누적되고 그 위에 쌓이는 성공으로 함께 나가는데 그 실패에서 끝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중기부하고 특히 기후 분야는 기후부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또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기후테크 혁신연합 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